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지입니다.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용산역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익산을 다녀왔는데요. 물론 출장이죠. 놀러 다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장을 오고 가면서 이 얘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 그리고 흐드러진 꽃들이 5월, 6월에 만개하잖아요. 그 꽃들을 보면서 생각이 난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꽃을 좀 멀리 했던 사람이에요. 무서워하기도 했고요. 굳이 무섭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불편하다. 예쁘고 생기가 넘치는 그 꽃의 존재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다. 나에겐 좀 버겁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제가 한 5살쯤 되었을까요? 저희가 살던 집 정원이 아주 조그만한 정원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에 육목단, 요즘 말로 하면 모란이죠. 그 모란을 좀 많이 심으셨었던 것 같아요. 5월쯤 됐을 때 그 목단, 그 모란이 너무 송이가 크게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매섭게 꾸짖으셨어요. 꽃은 절대로 꺾는 게 아니다. 이것도 생명이다. 눈으로 보고 즐겨야 한다. 근데 저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아니 나도 살아있는 거 마찬가지고, 물론 5살이었으니까 깊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 그냥 꽃 한 송이 꺾었는데 왜 이렇게 날 야단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었으니까 좋아, 하나만 꺾었는데도 야단을 먹었다 이거지, 그럼 한번 다 꺾어보자, 이런 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한 30송이 되는 그 모란꽃에 아주 몽우리까지, 피지도 않은 몽우리까지 모조리 따버렸습니다. 그걸 발견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저희 어머니가 한 3번 정도 저한테 엄청나게 무섭게 꾸짖으셨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모란이었어요. 여자아이가 왜 그렇게 잔인하냐. 꽃은 꺾지 말고 눈으로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데 너는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이가 잔인하냐 그러시면서 집 밖으로 저를 내쫓으셨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도 저는 지금도 그 정원과 목단, 그리고 정말 너무 무섭게 저를 내모시던 어머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꽃을 보면 예쁘다거나 탐스럽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멀리 해야 될 꽃, 저 꽃 별로야. 그래서 나이가 들고서도 누군가가 꽃을 선물하거나 꽃다발을 주거나 하면 거의 경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었죠. 게다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아이답게 크질 못했거든요. 놀이도 맨날 다방구, 딱지치기, 이런 남자들이, 그리고 고무줄 놀이도 고무줄 끊어먹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다방구 이런 거를 즐겼기 때문에 셋이나 되는 오빠들 틈에서 그런 거가 굉장히 익숙했고요. 어릴 때부터 뭔가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제가 스스로 뭔가를 이 외모에 대한 치장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를 못했어요. 모자나 귀걸이, 팔찌, 목걸이, 너플거리는 옷, 레이스, 리본, 꽃무늬, 이런 것들은 나와 거리가 멀다. 저런 건 나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냥 사람이 컸으니까요. 저런 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리가 먼 그런 아이템들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택지는 늘 같았어요. 블랙, 화이트, 그레이, 네이비, 카키 이런 정도. 베리에이션이 있다면 그 안에 입는 셔츠의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한다고나 할까요? 화이트, 약간의 아이보리, 블랙, 그레이 마찬가지죠. 셔츠도. 근데 어떤 날은 뭐 노란색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그 정도가 표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액세서리라고 장식물이라고 택했던 것은 10cm 킬힐 그리고 남들은 뭐 도저히 들고 다닐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큰 백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유일한 장식이자 제가 애용하는 소품이었죠. 제가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고 또 몸매가 그럴듯한 사람도 아니고 어딘가에 제가 서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나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착품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큰 키를 더 크게 만들자. 그래서 킬힐을 신기 시작했고요. 뭘 넣고 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2살짜리 애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10cm 정도의 킬힐이 저를 어떻게 보면 굳굳하게 서 있게 해주는 장치였는데 그 힐이 버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cm에서 8cm, 8cm에서 7cm, 7cm에서 6cm.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의 힐을 신고 요즘엔 청키 힐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키 힐 한 5, 6cm 되는 그런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굽이 낮아지니까 저를 지탱하던 한 조각이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큰 백도 이제 좀 버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어깨도 아프고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양쪽으로 조그마한 에코백 사이즈의 가방을 양쪽으로 드는 결국 제가 저답다고 생각했던 아이템들을 다 내려놓게 된 거죠. 이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나? 나를 표현할 무언가 중에서 유일하게 썼던 가방과 킬힐을 버렸는데 정말 난 이대로 괜찮은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쓸데없는 고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그 영국 사람이 개최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었고요. 뭐 장신구 하나쯤은 다 달고 오는 그런 분위기의 파티였죠. 근데 그 자리에 아주 정말 멋지게 나이 드신 영국 신사 한 분께서 가슴에 아주 작고 고운 꽃 하나를 달고 있었어요. 유식한 말로 하면 부토니에겠죠. 그 순간 제가 멈췄어요. 저거 뭐지? 그 꽃 하나로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게 그냥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더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것은 저 부토니의 하나가 장식이 아니다. 저분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속에서 같은 거고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아이템인 것 같다. 처음으로 제가 꽃이 저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한번 저런 걸 해볼까? 그런데 부토니에는 저처럼 체격이 큰 사람이 달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게 10여 년 정도 된 이야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코사지를 찾기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있다고 해도 색이 좀 이상하거나 그 생긴 모양이 너무 딱딱하고 그냥 정해져 있는 판박이 일정한 거여서 제 얼굴과 체형에 맞지 않거나 또 어떤 건 원단이나 질감이 너무 가볍거나 투박하거나
어떡하지?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질감이 다른 천들을 고르고 오간자도 사오고 레이스도 사오고 또 뭐 실크도 사오고 뭐 여러 가지 천들 원단들을 골라서 사오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에 어울릴 만한 그런 모양과 뭐 가위로 자르고 바늘로 꿰우고 어떤 건 자석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갔어요. 제 예전 동영상 하나를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코사지를 만드는지. 아무튼 그 코사지를 만드는 작업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주 사이드 이펙트가 좋았죠. 대부분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면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코사지를 만들면서 제 머릿속을 강타하고 있었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감정의 매듭이 풀리고 과부하가 걸린 머리가 식는 걸 느꼈다는 거죠. 누군가는 요가를 하기도 하고 일기도 쓰고 뜨개질을 하듯이 저는 꽃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가짜 꽃을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만드는 그 코사지를 통해서 제 하루 아니면 한 달 아니면 며칠 동안의 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들을 손질하고 아주 작은 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된 거죠. OOTD라고 하죠. 됐어요? Outfit of the Day. 오늘의 착장. 그럼 TPO. 시간과 장소, 상황에 어울리는 복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옷,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에게도 의상에게도 저의 감정과 태도에 어울리는 장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오늘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생각해서 옷을 고를 때 오늘은 좀 부드럽게 나를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파스텔 톤의 둥근 코사지를 하나 정도 하고요. 마음이 좀 지친 날은 진한 보라색이나 회색 톤. 그리고 어떤 때는 한 개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두 개를 겹쳐 달기도 합니다. 볼륨도 키우고 또 색깔도 좀 다채롭게 해서 제 감정을 어떤 땐 눌러 담고 어떤 땐 표현하고 그런 감정의 장식이 된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두 개씩 하고 나가면 놀라기도 하죠. 그리고 저렇게 뭘 대단하게 지 얼굴보다 큰 걸 달고 나와 이러하는 눈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오래 본 사람들은 오늘 제가 어떤 색의 코사지를 달았는지 하나인지 둘인지 크기는 어떤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기분은 저렇겠구나. 이런 걸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피드백을 듣게 되는 거죠. 특별히 코사지가 눈에 띈다. 이런 날들은 제가 전투적인 하루를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출근할 때고요. 조금 수수한 날은 오늘은 나보다도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런 날들은 그렇게 택하죠. 결국 코사지는 저에게 있어서 그날그날의 OOTD이자 그날의 TPO일 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비언어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호텔 라운지에서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서류 하나를 제가 놓고 나온 거예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화로 설명을 해도 어디에 앉아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뭐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붉은색의 코사지를 하고 창가 옆에 앉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코사지 큰 꽃 달고 계셨던 분 알죠. 그 창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서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알았어요. 코사지는 단지 장식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나의 서명, 시그니처 같은 거다. 여러분들 절대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코사지를 만들다 보니까 코사지는 뭐 때문에 생긴 거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콜사주라고 하죠. 프랑스어고 본래 여성의 상체를 감싸는 보디스, 즉 상의를 뜻하는 말이죠. 그 상의에 꽃을 달면서 점차 그 꽃장식을 코사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꽃이나 허브를 몸에 지니면 병이나 악령을 막고 내쫓는다고 믿었었대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유럽에서는 결혼식이나 무도회나 오페라 등에 참석할 때 여성들이 드레스 위에 작은 꽃을 다는 게 유행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영화 몇 개를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무도회에 나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콜사지를 달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죠. 딸이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숙해졌다라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코사지의 꽃은 예쁘거나 또 그냥 가벼운 장식일 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지나서 의미를 품은 꽃,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말해주는 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가졌던 꽃에 대한 두려움, 좀 멀리했던 그 느낌은 제가 킬힐과 큰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제 삶에 불러들이기 시작한 이 콜사지 하나로 두려워했던 꽃이 어느 날부터인가 대단히 살갑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속에서 보시면 꽃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꽃사진을 찍어서 그 푸사로 쓴다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 속에서도 영상 속에서도, 그리고 제가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혀도 제 얼굴로서는 사람을 구별해내지 못하지만, 제가 달고 있는 콧사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갔었구나 라고 금방 제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는 저의 표식으로, 시그니처로 꽃을 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가 운전을 하니까 대부분 부투니에나 코사지는 왼쪽에 답니다. 근데 왼쪽에 달면, 제가 또 2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왼쪽에 달면 그 안전벨트를 잡아서 당길 때 이게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코사지를 오른쪽에 답니다. 이제 꽃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그냥 오히려 꽃의 모양으로 표현된 콜사지는 제 하루를 지탱해주고 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친구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콧사지는 제 마음의 회복을 도와주는 작은 장치이자 하루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각적인 언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시계도 이 기능성 시계만 할 뿐이고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또 헤어밴드, 기타 등등 팔찌, 이런 거는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여성스럽게 만들어줄 만한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뭐 하나만 빼고, 콧사지 하나만 빼고. 콧사지는 제가 살아온 시간을 상징하는 작은 깃발이고,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조용한 외침, 선언이거든요. 어머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되어 꽃은 꺾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눈으로 즐겨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 말씀처럼 꽃을 꺾지 않고 즐겁게 눈으로 보면서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 꽃을 제 삶 가운데 끌어들인 거죠. 오늘도 저는 제 삶의 한가운데에 꽃 하나를 답니다. 이게 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을 통해서 나 아직 여기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에 60이 되니까 잠깐 고민이 들기는 해요. 내가 코사지를 언제까지 달고 다닐 수 있을까? 내가 70이 먹어도 80이 먹어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버거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느끼는데 제 오른쪽 가슴에 다는 그 콜사지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당분간 콜사지를 여전히 저를 대변하는 상징물, 장착품, 유일한 아이템으로 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명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사인. 저는 서명이 여러 가지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페이퍼 위에다가 할 때, 아니면 뭐 주고받는 서류에다가 할 때, 아니면 간단한 뭐 결제 서류에 할 때 약간의 시그니처가 다 바뀌는데, 코사지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저의 시그니처이긴 하지만, 서명이지만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저의 시그니처를 코사지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꿔야 할 때가 올 것 같다. 그때는 어떤 것으로 할까?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며 사시지요. 헤이치였습니다.